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KYR Red FM 한인 라디오 방송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벌써 2015년의 1월도 반이나 지나갔는데요. 음력설이 아직 남아있어서 무근해에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분들께는 푸근해진 날씨에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청소를 하시거나 한 달 남지 않은 구정 전에 연락 못했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따뜻한 담소를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KYR Red FM 한인 라디오 방송 신나는 토요일에서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새 1월 방송 셋째 주 청취자 참여 코너로 브랜든 리 씨를 모시고 음악 선곡에 대한 사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곡 선정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의 그댈 위한 사랑인데요. 이정이란 가수를 한때 최고의 정상의 인기 가수로 만들어주었던 이정의 대표 노래였고 네. 이정 씨가 그동안 수많은 발라드 노래를 불렀지만 이정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노래입니다. 또한 천국보다 낯선이라는 드라마 OST 곡이었는데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노래만큼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정 씨를 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발라드 음악을 얘기하면 손꼽히는 그런 가수를 먼저 이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이정의 잔잔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보컬 음악이 잘 전달되는 이정의 최고의 베스트곡 중 하나이죠. 자, 그럼 들어볼까요? 그대는 내 맘속에서 기나긴 외로움에 지친 날 살며시 어루만져 스며들고 슬픔에 지쳐있던 날 그대의 사랑 속에 기대어 비로소 눈물을 닦아 늘 혼자 주고받던 내 털배들도 이제는 그대 안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 그대의 눈빛이 날 다시 웃게 만들고 메마른 내 입술이 그댈 보며 미소를 짓고 항상 그대 안에 머물고픈 나의 바람이 이제 눈물을 타네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힘겹게 보낸 날들도 지루한 슬픔 뒤에 숨어서 혼자서 외로움에 울던 나도 어느덧 나의 가슴에 알 수 없는 그대의 미소가 다시 또 나를 웃게 해. 난 이제 그대의 사랑 안에 쉬며 언제나 그대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 그대의 눈빛이 날 다시 웃게 만들고 메마른 내 입술이 그댈 보며 미소를 짓고 항상 그대 안에 머물고픈 나의 바람이
이젠 눈물을 닦네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캘거리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1대 캘거리 한인회장 김수근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보호와 편안하고 안정된 이민생활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류를 주류 사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 한인회가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연회비 30불과 각계각층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한인회 전화 403-216-4600이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선곡해 주셨는데요. 노래에 얽힌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지난 동안 이선희의 수많은 히트한 노래 중에서 특별히 많은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 최근 노래인데요. 네. 지나온 30년 이선희의 가수 생활과 데뷔 30주년의 기념 앨범에 수록되었고 네. 이선희 개인사와 세상을 떠나보낸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사랑 이야기의 두 번째 스토리곡입니다. 네,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그대를 만나 발표 이전에 네.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네. 드라마 다모의 OST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네. 세상을 떠나간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에 승화시켜 발표했었죠. 네. 인연이라는 노래를 이번엔 들려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네. 공전에 큰 인기를 몰이를 했던 노래이며 네. 특별히 이선희 작사 작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네. 그 당시에 싱어송라이터 면모를 과시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스토리곡인 이번에 소개하는 그중에 그대를 만나는 네. 특히 여자 조용필이라고 불리우며 지난 30주년에 기념 앨범에 수록되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남편의 사랑과 이선희의 지나온 삶과 사랑에 관한 완결된 노래 한 곡입니다. 네. 특히 이선희의 지난 모든 노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이선희의 불후의 명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발표 당시 전 음원 차트를 올킬했던 수준 있는 음악입니다. 예. 이 노래는 팝 발라드 곡인데요. 네. 8번의 6박자의 기본 뼈대를 나는 리듬앤블루스 분위기의 노래죠. 네. 이선희의 기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네. 또 요즘의 세대 분위기를 아주 잘 녹여들게 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훌륭한 싱어송라이터인 이선희 씨가 네. 이 곡은 작사 작곡을 직접 하지 못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선희 씨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과 이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합니다. 네. 그 의미의 이선희 30주년의 노래 인생 명곡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 Calgary Local News. 레드 FM 1067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는 1월 7일 한인의 신년 할애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근 한인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캘거리 한인 동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2015년 사업 계획서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장 김수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캘거리 한인회에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 저희가 스탬피드 퍼레이드에 참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7일이 카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 참전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일을 저희들이 또 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8월 8일 토요일인데요. 그날은 저희들이 예년에 쭉 해오던 한인날이었는데 금년에는 동포체육대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포 재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성대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각종 세미나라든가 순회 영사 업무가 이때까지 했던 2회에서 금년부터는 3회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친 영사 업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캘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5년 캘거리 한인의 발전을 빌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브랜든 씨 세 번째 선곡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의 노래는 팀의 사랑합니다입니다. 네. 우리가 예전부터 친숙하게 느꼈던 윤상이라는 가수 아시죠? 네. 예,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네. 우연히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팀의 음색에 반한 윤상이 직접 프로듀싱을 다 하게 됐고요. 네. 팀이란 재미교포 신인 가수를 단박에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연령대와 관계없이 사랑해 주신 곡인데요. 네. 다만 아쉬운 건 팀이란 좋은 가창력의 가수가 이젠 더 이상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소속사와의 분쟁과 고통으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음반을 발표 안 하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활동과 CCM으로 기독교 음악에만 열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착하고 소심한 성격인 팀은 네. 노래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여려 더 이상 세상의 분쟁과 음악계의 아쉬운 움직임에 이젠 조용히 활동을 많이 접었습니다. 그랬네요. 여튼 항상 다시 들어도 기분 좋은 발라드 네. 예의 바른 음색의 팀의 사랑합니다를 세 번째 노래로 추천합니다. 자, 그럼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
잠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눈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이 낙서만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내겐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그대 사랑합니다.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CKYR 레드 FM 106.7 한인 라디오 방송 미서부 이번 특별 기행 인터뷰에서는 LA 현지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하여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 코리아의 이진호 방송 본부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이진호고요. 이 LA 지역의 1540kHz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하는 라디오 코리아의 방송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역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1989년도에 LA에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방송을 하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LA 지역에서는 불법 카세트 뭐 이런 것들을 마켓에서 팔면서 고국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우리 노래가 나오고 우리 말이 나오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시간이 12시간이 되고 12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이 됐고요. 말하자면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신문도 있었고 한국 방송 TV 나오는 게 한 뭐 몇 시간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다 그 봉국지향적인 거였고 우리들의 애환,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이민자의 꿈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이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해준 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92년도에 LA에 정말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폭동 당시에 말하자면 그 비극적인 일이지만은요. 그 굉장히 긴박하고 절박하고 위험한 그 상황에 많은 한인들이 그 흑인 폭동 지역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모든 광고를 중단을 하고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저쪽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폭도가 몰려옵니다. 이런 실황 방송을 하면서 교민 사회하고 동포 사회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정보 창구 역할을 하면서 사실 라디오 코리아는 1992년 LA 폭동을 기점으로 LA 한인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매니지먼이 바뀌면서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전파를 빌려서 썼습니다. 미국 회사에. 근데 이제는 방송한 지가 15년, 6년이 지났고, 이제는 우리 자체 한인 방송 그 스테이션이 있어야겠다라는 그 회장님의 비전이 계셔가지고 스테이션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스테이션을 소유한 한인 방송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는 날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LA 한인 폭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참사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동포들을 위해서는 또 전화위복이 된 셈이네요. 우리의 라디오가 생겼으니 말이죠.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실시간 대화 창구가 인터넷도 없었고요. 없었죠. 예, 신문도 며칠 후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라디오에 전화를 걸어서 네. 정치력이 이렇게 우리가 모자르냐, 네. 정치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미 전역에서는 신호범 의원, 이명근 오레곤의 이명근 의원, 네. 그 LA 지역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의 정호영 시의원,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하신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 네. 예, 이런 분들이 그 다 1세인데요. 네. 그분들이 대거 정계에 입문하는 계기를 이뤘고요. 네. 어디 가서 그 인종차별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나 카나다나, 뭐 카나다는 좀 낫다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그 풀어줄 수 있는 곳, 애환을 해소할 수 있는 곳, 그렇죠. 그것이 바로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역할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TV 코리아도 같은 자회사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TV 코리아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라디오 방송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 또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시면은 또 낮에는 라디오 많이 들으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이제 뭐 고국의 뉴스라든가 네. 또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 코리안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 네. 방송들.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몇 개 서비스를 네. 그 다른 회사들과 함께 네. 각각 별개이지만 이제 TV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시청자도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자체 제작도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에도 나가지만은 저희가 인터넷도 요즘엔 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네. 인터넷에도 이제 저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LA에는 몇 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을까요? 아주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보통 LA에는 한 12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LA 시만은 아니고요. 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바로 밑에 이제 붙어 있고요. 네. 그 남가주 지역에 5개 카운티가 있는데요. 네. 그 카운티 전체에 보면 약 한 120만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외교부 뭐 얘기 들어보면은 한 200만 정도는 될 거다. 뭐 신분 미비자, 예, 또 상사, 주재원, 네. 유학생,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까지 네. 하면은 뭐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그 좀 약간 다소 높은 그런 네. 그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TV 코리아 청취자들의 숫자도 정말 추산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청취자의 연령대는 현재 어떻습니까? TV 시청자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장년층이 많고요. 네. 60대 이상. 네. 예. 라디오 청취자를 보면은 좀 다양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1세들이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1세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5세 네. 유학생 주재원 해서 한 40%, 35, 40%. 네.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20대, 네. 예, 30대, 예. 네. 20대, 30대도 저희들이 그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뭐 K-팝이든지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뭐 화제의 뭐 그 스토리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점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좀 듣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저도 가끔 캘거리에서 인터넷상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라이브로 방송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쪽 라디오 코리아의 방송에 흥미가 있으신 우리 캐나다 동포분들께서 들으실 때 가장 현재 어떤 방송이 청취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어떻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106.7 FM을 많이 들으셔야 되겠지만요.
혹시 이쪽 소식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라디오 코리아라고 이제 입력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나 아니면 그게 되면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뉴스는 저희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이상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소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주 지역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나를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그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거는 이민자의 그 삶과 애환을 서로 나누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의 편성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LA는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여기 시간으로 6시부터 8시까지는 가요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1세 분들을 위해서 70년대, 80년대 주옥 같은 노래를 신청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인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캘거리에서도 만약에 들으시고 신청을 하시려면은 신청곡 리퀘스트 해주시면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캐나다도 레드 FM 106.7 한인 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캐나다 한인 동포분들께 본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도 이제 방송한 지가 지금 25년이 되고 있고요. 그 해외에서 방송하기가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 여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특히 이렇게 캘거리에서 방송하시는 우리 대표님께 일단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캐나다 동포 여러분, 특히 캘거리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저 동포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15,000분이나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이미 저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캘거리 같은 캐나다 쪽은 그래도 좀 인구가 적으시고 이민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민을 개척하시는 파이어니어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올해 지나갔던 지난 일들은 안 좋은 일이 계셨다면 말끔히 잊어주시고요. 그럼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은 새해부터는 좋은 일은 더 좋게. 그다음에 안 좋은 일이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캐나다의 파이어니어 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매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캘거리 한인 가정에 깃드시기를 바라고 또 사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진호 방송본부장님 정말 오늘 바쁘신데 현지 특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코리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LA 라디오 코리아에서 레드 FM 한인 라디오 방송 현장 인터뷰 전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노래 사연이 있을까요? 네, 이 노래는 발표 당시 인기 차트에 이슈를 달고 왔던 곡인데요. 실제로 박명수 씨가 그 당시 신부에게 지금의 부인에게 바치는 상당히 개인적인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네. 지금의 부인에게 결혼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짙게 묻어있는 사연이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네. 사랑하는 신부에게 바치는 노래로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었고 결혼 당일 직접 축가로 박명수 씨가 그때 신부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였습니다. 바보에게 바보가란 이 노래로 부인에게 이런 사랑을 하게 해주고 자신과 결혼을 해준 것에 대한 평생의 고마움과 결혼에 대한 큰 기쁨을 표현해서 당시 싱글 디지털 앨범으로 발표해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몰이를 위한 단순한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 노래의 인기몰이에
박명수 씨 부부도 좀 당황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 이후에 특별한 감동을 준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명수의 작사 작곡으로 이루어진 이 노래는 박명수가 이런 면이 있나 하는 또 다른 재능을 보여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네요. 박명수의 애잔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의 결혼 축가용으로 많이 불려지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본인과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본인과 결혼해 주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보에게 네. 그리고 그 바보와 결혼한 당신이 바보라는 서로 간의 애잔함이 느껴지는 진짜 박명수의 사랑 노래입니다. 자, 어떤 느낌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나 어제 또 울었어 나 어제 또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는 그 이유로 너를 보낼 뻔했어 나 그렇게 바보야 넌 내 사랑 바보고 서로를 많이도 울게 했었지 네 사랑이 없다면 널 만날 수 없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널 위해 노력해볼게 널 위해 살아갈게 나약한 마음 따윈 모두 버릴게 우리의 사랑을 위해 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게 사랑하는 내 사랑 바보야 주간 간추린 한국 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올해 첫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들이 경제혁신 효과를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살 배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던 정황이 포착되어 가해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온다며 발길질로 위협하고 밀치거나 머리를 당기고 간식도 주지 않으며 구석으로 내몰기까지 하여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추가해 상습 아동학대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폭력교사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보육시설 내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연령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혈병 등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 보상 협상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려 새 주체가 참여해 사과 보상, 재발 방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혈액암 5종과 뇌종양과 유방암 등 7가지 종류를 대상 질환으로 삼았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보상 대상 질환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생식 보건 문제까지 포괄했습니다. 또한 재직 중 병에 걸린 사람과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에서 공단과 담배회사들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담배와 폐암, 후두암 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과학적 진실이며 담배회사는 역학적 연구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드 FM 주간 한국 뉴스 임건희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 궁금한데요. 브랜든 씨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5번째 곡인데요. 네. 알리의 지우개라는 곡입니다. 예. 알리라는 가수는 여러 가지 독특한 장르를 소화해냈던 독창성 있는 가수이고 예. 특히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를 통해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특유의 창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악성을 인정받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입니다. 네. 알리 본인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에 직접 담아서 알리라는 가수의 진정성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었던 노래이며 네. 이 음악을 음원으로 나오기 전에 네. 우연히 듣게 되었던 배우 최지우 씨가 네. 노래 감동을 받아서 네. 뮤직비디오에 출연료 없이 자진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외로운 겨울밤 들어볼 만한 노래 호소력 짙은 알리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리의 슬픈 사랑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순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만 날 안아주겠니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자, 6번째 곡이죠. 이승기의 제발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이 노래는 원곡 이소라가 불렀었고요. 네. 그 후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부른 화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가수 김범수 씨가 나가수에서 네. 이 노래를 불러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한참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가수 겸 영화배우인 이승기 씨가 네. 본인 자신이 강력하게 부르기를 원해서 이승기만의 분위기로 소화하여 바꾸어 부른 숨어있는 이승기의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당시 나이는 어렸지만 당시 역시 이승기다라고 크게 느끼게 하는 숨어있는 이승기의 노래 중 보석 같은 노래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추천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원곡을 잠시 떠올리시면서 네. 이승기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승기의 제발입니다.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널 생각해
알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거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화만 내서도 미안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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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쉽게도 오늘의 마지막 선곡의 순서인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마지막 곡은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네. 최근 연예 프로와 수많은 히트곡으로 무장한 이적이 네. 본인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신기록을 다시금 수립하면서 많은 음반 음원 판매를 했던 의미 있는 곡인데요. 네. 우연히 이적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의 슬픈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네.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을 버림받은 어떤 한 사람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로만 이해하시지만 네. 이 노래 탄생은 사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이적은 이 가사의 내용을 어느 한 가난한 집의 한 아이가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동물원에 엄마와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네. 어려운 형편을 비관한 아이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동물원에서 아이를 버리게 되는데요. 네. 아이에게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이곳에서 기다리고만 꼭 기다리고 라는 말만 남긴 채 아이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곧 다시 데리러 올 거라는 믿음으로 모두가 떠난 동물원 안에서 어둠으로 모든 것이 가려진 슬픔 속에서도 오랜 동안 엄마가 올 거라는 믿음으로 배고픔과 슬픔 속에서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그리는 노래입니다. 슬프네요. 이적이 이 가사 전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네. 들어보시면
분명히 더 정확한 음악의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상의 다양한 마음의 무거움과 고민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인 스토리, 슬픈 스토리였군요. 자, 오늘 레드 FM 한인 라디오 방송과 함께 청취한 선곡 번호 브랜드씨 어떠셨어요? 네, 오늘 특별한 시간 갖게 해주신 레드 FM 전 아나 씨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게도 좋은 감사합니다. 기억, 멋진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 혹시 불편함을 드린 건 아닌지 염려되는데요. 그래도 음악과 스토리를 통해서 작은 여유라도 찾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추억의 명곡뿐만 아니라 또 주옥 같은 발라드 곡을 신청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브랜든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곡 이적의 거짓말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라디오 방송 전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헤어짐이 내게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다 내 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난 지우면 되니 잠시만 돌아진 마음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네 생각에 목이 메여와 바보같이는 너만은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 한 번도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네 곁에 먼저 다가가면 태연한 척 해줄 수 없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
아플까봐